안녕하세요. 접경지역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이 벌써 18번째 강의입니다. 저는 한국국방부동산연구원장 신광식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로 부분을 마무리하고 임진강과 북한강 중에 임진강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에서 접경지역 교통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왕래를 하고 통합이 된다면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사회의 간접 자본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교통투자는 북한을 염두에 두고 미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지속하여 교통투자의 체계적인 효과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 통합이 된 후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미 시기를 놓쳤다. 따라서 사전에 접경지역 투자를 함으로써 북한 교통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미리미리 대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독일 사례를 봤는데 독일은 접경지역의 우선순위 결정 시 특별 가산점을 부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였고 또 새로운 투자 기준을 제시해서 접경지역 투자를 활성화했습니다. 또 지방도로의 경우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보조율을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많이 상승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의 경우는 철도의 경우 철도 노선 건설 운영과 역 주변의 활성화 등을 중앙정부가 지원을 좀 강화하고 노선 결정 및 역세권 개발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한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를 좀 더 개선해서 지방정부가 교통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달하자. 즉 도로사업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지방정부의 대응자금 부담을 조금 낮춰주고 지방자치단체가 남북한 통합, 지역 주민의 생활의 질 개선하는 방향으로 좀 투자가 필요하다. 또 지방양력금 제도가 지방도로 투자 재원의 핵심적인 재원이기 때문에 도로사업에 배분하는 제도의 개선으로 좀 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가 미래에는 동반자나 중첩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방정부가 중앙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정부 간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여 이렇게 한다면 지방분권과 지방재정권의 확대가 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남북한 통합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방도, 시군도, 물류시설과 같은 교통투자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것도 어떨까. 또 지방의 입장을 좀 더 존중하는 방향에서 교통투자의 지방분권이 좀 강화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 지방정부가 좀 더 독립적이고 탄력적으로 북한 지방정부와 접촉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여기에는 북한 정권의 변화가 선행돼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전향적으로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지자체가 남북협력을 정대하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방안도 앞으로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로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이제 임진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임진강을 보면요. 한강의 제1지류로서 총 길이는 275km입니다. 유역 면적이 자그만치 8,135제곱킬로미터이고 이 발원은 북한의 법동군 용포리 두려산 남쪽 계곡에서 발원해서 시작해서 판교군, 이천군 쭉 지내오다가 휴전선 지나면서 연천군 청고급에서
한탄강이 이렇게 흘려서 합류합니다. 그래서 파주에서는 문산천, 사천하고 합치면서 한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천의 이름은요, 고구려 진임성을 신라 경덕왕 때 임진으로 고침에 따라 이 명칭을 따서 임진강이라 한답니다. 강의 상류는 평지가 거의 발달되지 못했고 중하류 지역에서는 철원평야, 풍덕평야, 문산평야 등 곡창지대가 많습니다. 또 국타 분단으로 휴전선이 강의 허리를 지나고 있고 일대에는 판문전, 임진각, 자유의 다리 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봤듯이 국토 자원으로서의 특성을 보면은 1번은 국토의 중심지대라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중북부를 남북으로 관료하고 역사적으로 군사교통의 중심 거점 지역이다. 따라서 고대 국가의 각축전이고 현재는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다음은 남북한 접경지역입니다. 남북한 접경지역을 유역권을 하고 동서간 비무장지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남방한계선 25에서 35km 사이를 접경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이 지역은요, 군사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북방한계선 25km 지역을 민간인 인민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합니다. 즉 남북한의 대규모 군대와 주요 군사시설이 집중 배치되어 있어 군사전략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특수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군사작전으로서 출입이 통제됨에 따라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생태계 우수 지역으로 보존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자연적 천위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특수한 생태계가 형성된 지역으로 생태계 연구에 귀중한 지역이다. 또 70여 년간 폐쇄된 공간으로 식물상이 형성되어 생물의 다양성이 탁월하고 특히 하류 지역에는 늪지대 등의 습지, 수생식물 등이 서식하여 식물의 다양성이 뛰어난 식물의 보고로서 한국 고유어종과 희귀어종이 서식하고 있고 두루미 등 세계적인 희귀 철새의 도래지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좀 중요하죠. 남북 교류 협력 지역으로서의 의미를 보면은 첫 번째가 남북한 경제 협력 활성화입니다. 이 임진강이요, 육로를 통해서 남북한이 인적 물적 교류가 용이하고 남북한이 공동사업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지역입니다. 특히 북한으로서는 중앙정부와 거리상을 멀리 떨어진 변방지역으로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그래서 개성공업특구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중단되어 있죠. 그래서 기존의 선박에 의한 물류 이동보다는 육로를 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남북 간의 상호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다. 또한 임진강 이 지역은요, 문화재와 역사적 유적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동조사와 보전관리 방안을 강구한다면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각종 자원 공동개발은 남북 상호 간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각종 재해에 대한 공동 대처는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막아줌으로써 교류 협력을 한층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득이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보면은 이 지역은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로 인해서 출입과 통계 규제, 개발이 제한되는 국토 이용의 한계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광활한 농경지와 구릉지가 풍부해서 이를 공동으로 이용한다면 남북한 상호 간의 경제적인 이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철도와 도로 등 교통망을 연결할 준비를 미리 해둔다면은 남북한 및 대륙과의 물류 수송에 기여함으로써 대외적인 국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세 번째는 재해의 공동 대처입니다. 매년 일정 물적 재산상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죠. 1922년, 1924년, 1925년의 대홍수, 그리고 1996년, 98년, 99년의 또 대홍수에 많은 피해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당히 군남대 물을 방류함으로써 어려운 점이 있었죠. 또한요, 남북한이 화공작전으로 또 화재로 인해서 비무장지대의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솔리 폭발으로 남북한 있는 임진강 유역에 소나무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럽니다. 왼쪽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방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및 보전 관리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희귀한 생태자원이 풍부하게 있어서 이 지역은 보전과 관리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조사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난 70년 동안 출입 및 접근이 통제됨으로써 자연 생태계의 전이로 생태자원의 연구에 매우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또 북한이요, 계단식 농토 개간, 화전, 땔감을 위한 벌목으로 산야가 매우 황폐되어서 산사태와 홍수 피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서로 협력한다면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볼 수가 있다. 다음은 이제 역사 문화 유적이 많다 하는 면에서 보면은 이 지역에 총 181개소의 문화재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파주시 용면리 석불 입상 등 29개소, 도지정 문화재는 화석정 등 70개소, 향토유적은 용주서원 등 82개소입니다. 오른쪽 밑에 사진을 보면 철새 도래지와 양주 별산대 놀이 사진이 있습니다. 또한 임진강 북부 지역으로 이렇게 갈수록 상당히 문화재가 감소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은요, 문화재에 대한 조사 관리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래서 한국 전쟁에 따른 문화재가 훼손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은 남북 서로 협력해서 특히 철원에 있는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국내 도성, 그리고 더 많은 역사 문화유적지가 서로 조사되고 관리돼야 할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워지니까 지금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류 여건 면에서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이 지역에 이런 점이 강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광범위한 유역과 풍부한 유량, 청전 수역으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협력을 통해서 수자원을 공동 개발한다면 전력 생산,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 활용함으로써 양호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북한은 임진강 유역에 몇 개의 댐을 건설하고 또 건설 중에 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기 바라고. 그리고 제접경지역 협력론이 커몽 전자책으로 지금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면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식생이 형성되어 있어 국제적인 관심도 많고 하기에 생태자원 보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남북협력이 필요한 지역이다. 또 임진강은요, 유량이 많고 수질도 좋고 희귀어족이 다량으로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 연구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또 산림자원이 수려하고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아 자연환경 보존 차원에서 남북을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 임진강 유역은요, 남북한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남북한 접경지역으로서 교류협력 지역의 조성에 매우 우수한 지역이다. 주요한 주요 교통망을 보면은 경의선 철도와 국도 1호, 경은선 철도와 국도 3호, 5호 등등이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이 서울, 인천, 개성 등 근거리 대도시와 인접해 있어서
시장성 접근하기 아주 양호한 지역이다. 또 북한이 체제상 위협을 느끼는 평양 주변 지역과 원거리 지역으로 개성산업단지 등등등 이렇게 하는 지역으로 봐서 앞으로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다. 또 두 번째는 약점을 보면은요,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남북이 군사적으로 아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즉 배치된 대규모 병력을 만약에 이동시키는 문제가 있고, 또 이 지역의 군사시설 배치와 탈항의 지뢰 등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을 제가 제시를 해두었습니다. 또 정주 생활 환경에 매우 취약하고요. 또 단절된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는 데 앞으로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또 연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중하류 지역의 극심한 홍수 피해로 하류 지역의 농경지와 취락 지역의 홍수 피해 위험이 있다. 또 남북한의 화공약적으로 사계청 소로 인한 주요 거목돈 생태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 특히 북한 지역의 솔리 폭발이가 극심하여 수많은 소나무가 고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중요한 생태자원이 파괴되고 있는 약점이 있다. 기회 요인을 보면은 지금은 아니지만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발표했죠. 이것이 남북 교류 협력 진전에 매우 좋은 영향을 있었습니다. 즉 신의주 특별행정구 지정, 금강산 관광경제특구, 개성공단 특구, 남북 장관급 회담, 남북 경제협력 추진, 부산의 아시안게임 북한 선수단 참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경의선 철도와 동해선 철도 연결과 주요 도로 연결에 대한 남북한 합의 착공, 또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남북한 실무협의 개최 등등등 이런 면에 있었는데, 지금은 남북이 경색되어서 다 거의 다 중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요인을 보면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개발 계획 포기와 폐기를 위해서 한미일 3국이 공동 보조하고 전 세계가 여기서 이렇게 북한 쪽에서 이렇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자칫 이런 면이 우리 정부의 남북 화해 경협에 후퇴하는 면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됩니다. 그래서 핵 문제로 인한 긴장은 남북한 기본 합의상 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또 교류 협력의 전개에는 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임진강의 상습 피해 이런 면제, 그래서 우리가 만약 댐을 건설한다면은 또 자연 환경가들에 의한 반발 이런 것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은 북한강입니다. 북한강은 북한강 유역의 이용 필요성, 전략적 위상, 교류 여건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